안녕하세요, 라이트폼입니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예성건축 디자인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사옥을 준비하는 공간이고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곳은 특별히 아카라의 제품들로 구석구석 세팅이 될 예정인데, 지난 영상에서는 공사하기 전에 알아야 될 필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진짜 이 IoT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예성건축 디자인은 중부지방에서 아카라의 전 제품을 볼 수 있게 대부분의 제품들이 설치되는 만큼 아카라 중부지방의 쇼룸의 역할도 담당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의 완성은 조명이잖아요. IoT의 완성도 조명입니다. 설치를 할 때 어떤 내용을 체크해야 될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IoT 스위치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위치 쪽으로 중성선이 내려와야 됩니다. 중성선이 내려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IoT 스위치에 전원을 상시로 공급한다는 거거든요. 전원이 들어가는 IoT 스위치는 리피터의 기능을 합니다. 지급이 신호를 거리를 늘려준다, 뭐 증폭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카라의 스위치인데 흰색이 중성선이고 빨간색이 전압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과 검은색들은 이제 조명으로 가는 스위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부 스위치가 이제 적용이 된 상태고요. 지금 요거 전압선에 하나 이렇게 검은색을 물려놨는데, 이 스위치 라인에 있는 조명은 이제 상시로 쓰겠다, 이렇게 강제로 설정을 해 놓고, 이쪽에 연결된 제품은 앱이나 혹은 각종 센서와 연동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라 스위치 같은 경우도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용 매입 박스를 설치를 해놓고 벽면을 이제 마감하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성선을 빼놔야지 되는데, 제가 이 작업을 해놓지 않았다 보니까 흰색이 중성선일까 아닐까 모르거든요. 특히 이렇게 아무런 주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위치 작업하다가 이쪽에서 이제 뭐 쇼트가 날 수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공사를 할 때 중성선을 빼놓으셨다 하면은 중성선에는 별도의 주기를 해 놓으셔야 이런저런 작업자들도 내용을 알고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 공사를 할 때는 이런 타공 구멍마다 AC 전원을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IoT 조명 공사를 할 때는 AC 전원을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SMPS와 드라이버의 용량에 맞게 전원을 한 군데 혹은 두 군데 정도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MPS와 드라이버의 용량 이 100이다 라고 했을 때, 이 100W 이내의 조명을 하나로 그룹을 지고 이 첫 번째에다가만 AC 전원을 내려놓고 SMPS나 드라이버, 뭐 컨버터를 이쪽에다가 AC 전원에 물린 다음에 이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는 DC 배선을 해놓으면 되거든요. 한두 개 할 때는 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 개의 조명을 한 공간에 설치할 때는 스위치 라인도 나눠야 되지만 이 용량에 맞게 조명의 이제 개수를 그룹화를 해야지 된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러나 SMPS를 바로 이 조명 타공된 데 옆에다가 올려놓으셔도 되고, 혹은 별도의 점검구나 혹은 컨트롤 박스를 제작을 해서 한쪽에다가 몰아놓고 한 곳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PS의 역할은 220 전원을 DC 전원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220에서 24V로 전환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 제품이고, 뭐 색온도나 밝기 조절이 되는 제품을 이쪽에다가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온오프만 되게 되어 있고요. 이제 IoT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 이제 컨트롤러가 하나 중간에 위치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러의 전원이 입력이 돼서 이제 출력이 될 때 색온도랑 밝기를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220 AC 전원이 SMP를 통해서 DC 전원으로 변환이 되고, 이 드라이버에 인돼서
조명으로 이제 아웃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혹은 이 두 가지의 제품이 이렇게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천장을 보면은 다운라이트 타공이 3개, 여기 3개, 그리고 이 뒤쪽에 3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3개씩 한 그룹으로 맞춰서 SMPS와 드라이버를 한 개씩 총 3개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아직까지 이 드라이버의 용량이 엄청 크지가 않다 보니까 뭐 정전류나 정전화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룹별로 켜주고 꺼주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사용하시면은 좀 더 공간 활용하기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C 일반 조명과 다르게 IoT 조명은 좀 그룹화의 개념, 또 용량의 개념을 갖고 가셔야지 된다. 이 점을 공사 전에 미리 꼭 확인하셔야 되고, 물론 뭐 이런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는 타공이 돼 있으면은 타공 후에도 배선 작업이 가능은 하다 보니까 제품을 구매하시기 전에 정확한 수량 체크를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DC 제품들 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이 SAPS나 별도의 이제 드라이버를 넣어야 되는데, 스위치로만 온오프를 하겠다 싶으시면은 일반적인 배선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일반 그냥 온오프만 되는 조명으로 천장을 세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그냥 스위치로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상태에는 조명은 IoT 디바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스위치만 앱과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스트립 조명 같은 경우도 SMD 타입이 있는데, SMD 타입은 이제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건 이제 COB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 음영이 생기지 않고 전체적으로 빛이 끊기지 않고 나오는 게 좀 특징이고, 보통 이제 라인 조명 같은 그런 긴 형태 T5 대신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SMPS를 통해서 AC 전원이 DC로 바뀌어서 출력을 해주고 컨트롤을 해줄 이런 드라이버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스트립 같은 경우도 이 두 개의 위치를 미리 좀 선정을 해놔야지 되고, 요거는 지금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짧게만 해놓은 건데, 이 DC 배선의 길이도 또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배선적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성건축 디자인에 IoT를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분을 잠깐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괜찮으신가요? 예성건축 디자인에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는 윤성진 과장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IoT 제품 만져보시고 기구 설치하고 연동하고 테스트를 해보셨다고 했는데, IoT는 어떤 것 같아요? 우선 처음 만져보게 됐는데 직접 만져보게 되니까 재밌기도 하고. 네. 네네. 그래서 IoT는 재밌다라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왜냐면 IoT 하면은 되게 귀찮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오늘 처음인데 재밌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주셨다는 거는 그만큼 오늘 만져본 제품들이 재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연동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우선은 처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설명서만 보고 하셔도 MZ세대들이나 이런 좀 나이 젊으신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쉽고 재밌다. 네, 이렇게 두 가지의 결론을 내주셨고, 사실 이거 IoT 사무실에 세팅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처음에는 좀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네. 인테리어 시장도 이제 IoT 이쪽으로 가고 있어서 막상 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유행할 인테리어의 어떤 트렌드에 IoT가 제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IoT를 적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딱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우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이게 직접 하시다 보면은 시간 갈 줄도 너무 모르고 네. 좀 재밌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무조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밌고 편하고 무조건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오려면은 IoT를 엄청 많이 만져보신 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렇게 섭외해서 인터뷰를 한 건데도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IoT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 이제 대중화가 되는 초입의 시기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인터넷은 사실 뭐 입주할 때나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데, 가능하면은 공사가 진행이 될 때 인터넷은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각종 IoT 기기를 좀 더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바로바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성건축 디자인 같은 경우도 공사 진행 중에 인터넷 회선을 미리 다 뽑아 놓으셔서 지금 아카라의 허브와 각종 기계들을 바로바로 연동을 하고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인터넷이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뭐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회선을 언제 미리 빼놓을 것인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으면은 관리자분의 스마트폰에 어플을 미리 다운 받으시고 로그인 해 놓으시고, 이런 제품들도 시간이 될 때 업데이트까지 미리 해 놓으시면은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세요. 이쪽 창가에는 IoT 전동 커튼이 설치가 될 예정이거든요. 모터에 전원이 들어가야지 되다 보니까 창가의 끝부분 둘 중에 한 군데에는 콘센트를 미리 빼놓으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현장 마감이 끝난 상태인데 전원이 빠져있지는 않거든요. IoT 같은 경우는 얘기를 잘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다행히 근처에 다운라이트들도 있고 전공구도 있다 보니까 원하는 위치에서 구멍을 작게 뚫은 다음에 구멍이 큰 전공구 쪽이나 다운라이트 쪽으로 배선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각종 IoT 기기들이 배터리로 작동을 하는지 혹은 상시 전원이 들어가야지 되는지도 체크를 해서 전기 공사할 때 바로바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조명을 중심으로 해서 IoT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현장 여건이 촬영하기가 좀 좋지도 않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초상권을 지켜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성건축 디자인은 총 2층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1층은 메인 쇼룸으로 운영이 될 텐데, 예정되어 있는 IoT 조명들과 장치들이 그리고 센서들이 다 이제 연동을 마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이 공간을 와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면 편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렸듯이 IoT 공사라고 해서 엄청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아직 해보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으실 텐데,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해결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IoT 공사 절대 어렵게 느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서 IoT 시스템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연동이 되고 어떻게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질지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